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공부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하고 뭐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은데 미용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만 잘 화장만 잘 바른다고 될 게 아니고 뭐 제품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인성이든 뭐든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이런 뭐 이제 미용에 대한 지식 외에 다른 영역도 좀 필요하겠다 좀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내가 메이크업만 잘하고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어요. 보통 성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윗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회사에 나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놀래면 꼰대라고 하나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시원시원하게 뭐 핫팬츠를 입고 이렇게 여름에는 미용분야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어떤 고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를 나갔는데 너가 너무 아프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도저히 아파서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지경이다. 병원에 가야 된다. 자 이랬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딱 던졌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사장님 방에 찾아간대요. 바로. 바로. 그러니까 바로. 네, 뭐 위에 팀장님도 있고 대리님도 있고 많은 직급자의 네, 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장님 방에 일단 찾아간대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래. 직급 체계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모르는 일단.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노크를 하고 들어간대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 지금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고 집에 올 거래요. 그래서 이 답변을 듣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구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한 네 이게 지금 메이크업을 잘하고 지금 기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사례가 있었고 또.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시간 약속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뭐 샵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미용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 선생님을 이제 지정을 해서 보통은 가잖아요. 그렇죠. 고객님들이. 네. 자, 시간 약속이 없는 친구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거의 미용실로 비유를 하면 고객님이랑 6시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헤어 디자이너가 파토 낸 거랑 똑같아요. 이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관리실에서 근무를 이제 했었는데 피부 관리실에서 그런. 이제 딱 담당 선생님을 지정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아침에 저 아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잠수를 타신 거예요. 또 잠수부 여러 명 계시네. 네,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취소를 시키든 선생님을 바꾸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시간 내서 이제 예약을 한 그러니까. 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가지고 환불을 해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시간 약속 잘 안 지키게 되잖아. 그게 습관인 거죠. 습관이니까.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잘 이제 교육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생활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약간 저의 생각이에요. 성실함 같은 게 좀 성실함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어요? 미용 분야에? 그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벌고 평생 직장으로 하려면 기술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1년 하고 그만두고 2년 하고 그만두고 할 바에는 생각보다 예체능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네. 과정에서 네, 중간에 공부하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쵸, 많죠. 왜냐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공부에 공부 연속인 거예요. 아 이거 나랑 안 맞다.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하고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은 7시에 출근해라. 그 다음은 9시에 출근해라. 식사 시간도 12시에 배고픈데 오늘 손님들 많으니까 오늘은 3시에 밥 먹자. 뭐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돈은 200밖에 못 받아. 나 그냥 이거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실한 게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 부분?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미용 분야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이제는 약간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멘토링 쪽으로 학생들 멘토링 해주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바꾸신 계기가 있어요? 일단은 미용 쪽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술직으로만 저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하는 사람의 인성이 문제다. 이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이제 많이 진짜? 느낀 거예요. 왜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한 5년간 일을 하고 학교에 나가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 킥보드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강의실에서? 강의실에서요. 네, 한 남학생이었는데 내가 꼰대인가 보다 나. 약간 그런 친구가 있었고 갑자기 교복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뒤적여요. 그래서 제가 설마 뭘 꺼내려고 저러는 거지? 이제 했는데 그 화투 있죠? 화투를 꺼내더니 갑자기 한 친구가 이렇게 판을 깔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이에요. 네, 50분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저희 뭐 이거 한 판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뭘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완전 초보 선생님이었을 때인데 그거를 대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심각하다. 심각하구나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점점 미용 기술에서 서비스에서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에서 이제 인성 교육, 뭐 커뮤니케이션부터 해가지고 네, 뭐 리더십, 바른 자세 점점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바른 자세 하는 거 그리고 인사하는 것까지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미용에 가르치러 갔는데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니 네. 미용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미용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인성들을 같이 이제 가르친다. 맞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미용인이니까 미용 분야에서만 일하는 어떤 친구들, 뭐 성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것까지 이제 인성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쪽 강의로 뻗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제 미용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으로 이제 좀 넓혀졌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너네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제가 모든 학교에 가면 하거든요. 근데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열에 2~3명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애들 뭐 생각 없다보다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불쌍한 애들. 그렇죠. 그래서 너네 도대체 공부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의 목적을 아는 친구도 정말 열에 2~3명밖에 없어요. 기껏 해봤자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정도 그쵸. 얘기하는 거지. 네. 좀 인생에 대한 꿈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렵죠. 그 나이 때 그리고 또 아이들 만나면서 네,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갔을 때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한 뭐 250이요? 뭐 280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주네. 전 그렇게만 줬어도 아마 계속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네.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현실 감각이 전혀 없구나.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꿈도 없고 아예 모르는구나. 자, 그럼 또 다른 친구 직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각 반에 한 명씩은 무조건 대답하는 그 꿈이 있어요.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나오고요. 그거까지 괜찮거든요. 그거 좋다. 이거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도 많고 하니까 뷰티 블로그도 많고 인플루언서도 많으니까 좋은데
그보다 더 이제 심각한 건물주. 건물주까지도 괜찮은 것 건물주 같아요. 네, 건물주까지도 괜찮은데 돈 많은 백수라는 그 단어가 한 번에 무조건 나와요. 그 건물주도 괜찮아요. 사실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네, 건물주에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부럽긴 요즘.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네, 이걸 생각하고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타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지금 진로와 꿈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설정하는 게 문제지 이 공부 뭐 이거 지금 50분 수업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멘토링 쪽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직장인 특강을 많이 나갔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제 직장인 특강을 이제 나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기술 잘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일하는지 이 정도는 고등학생 친구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원하는 게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길 원해요. 학교 측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실질적인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급의 체계를 알길 원하고, 직급의 체계, 그리고 요즘 또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회식 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필요한가.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해요. 이게 저 때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회식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네. 주도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전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상석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건 좀 약간 과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 스타일. 이런 것들 상석이 있었어 엘리베이터. 이게요, 많은 성인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회식을 가야 되는데 사장님 차를 타고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자리에 타야 되나 뒷자리에 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쵸. 응. 처음 그 상황을 접했을 때 그럴 수 네, 있지. 앞자리에 타면 뭔가 사장님이랑 많이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하고, 뒷자리에 타면 뭔가 내가 사모님이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건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또 하나의 이게 또 예의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절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